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2024년 12월 27일 금요일 146회 첫 번째 순서입니다. 저는 전우재입니다. 저는 조욱인입니다. (2024년) 마지막 주에 인사드리는 원주 아는 척입니다. 참 시간이 벌써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날이 됐네요. 연말을 참 편안하게 좀 따뜻하게 보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나라 꼴이 도와주질 않고 있어서 맞아요. 이제 한 고비를 넘었다 생각했는데 그게 넘은 게 아니었나 봐요. 역시 안심하려면 아직 멀었다. 네. 한덕수는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맞아요. 오늘 저희가 아직 녹음할 때까지는 탄핵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역시 이 내란을 처벌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죠. 탄핵만으로 끝나는 일은 아니다. 끝까지 우리가 정말 지켜보면서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할 일이다. 행동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원주시의회는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네네. 11월 12월. 물론 중간에 한번 해산될 뻔했죠. 맞아요. 호고령이 갑자기. 그렇죠. 지방의회. 아니 근데 국회는 이해가 되는데 왜 지방의회까지 해산한다고 그런 거? 왜 싸그리다 없애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이지 마라. 네, 어쨌든 국민들이 막아냈고요. 해산되는 거는. 네네. 그래서 가까스로 또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할 일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6회 첫 번째 순서에서는요. 무실동은 지금에서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원주시의회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원주 정치 1번지에선 어떤 일들이? 본격 로컬 시사평론 무실동은 지금. (11월 12월) 원주시의회 제254회 정례회였습니다.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 한 달 동안 열렸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 원주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회기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요했고 또 무엇보다 1년에 딱 2번 있는 시장과 시의원이 맞다이를 깔 수 있는 시정 질문이 또 진행이 됐죠. 하반기 시정 질문이었습니다. 이번에. 네네. 많이 신청했어요. 손준기, 김혁성, 최미호, 권아름, 광문근, 김지연 의원까지 민주당 의원만 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안 하네 시정 질문을 절대. 우리 맑은 보수 연합 그쪽도 안 하고. 네. 제가 기억하기로 국민의힘에서는 저번에 나윤선 의원이 한번 시정 질문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요. 그것도 네. 이제 보충 질의는 안 하고 또 넘어갔어가지고. 그렇죠. 너무 좀 얼레벌레 지금 의정 활동하고 계신 거 아닌가 여당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니 보통 이렇게 되면은 여당에서도 조금 더 치하하기 위한 의미로도 좀 활용하기도 하지 않나요? 친위 시정 질문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좀 더 이 그 시정의 뒷받침하기 사업을 위해서. 좀 더 우리 서포트하기 국회 위해서. 보면은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맞아요. 네. 이번에는 그런 모습도 찾아보기가 어렵고 이제 임기 막바지로 가는데 언제쯤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의안 30건을 심의 의결했는데 이따가 눈에 띄는 조례 그중에서 2건 선정할 예정이고요. 5분 자유 발언 16건이 있었습니다. 역시 이따가 눈에 띄는 발언 4건 선정해 볼게요. 이번에 원주시 취수원 다변화 추진 특별위원회를 또 새로 구성했습니다. 특위가 뭐 계속 나옵니다. 맞아요. 네. 이번에는 취수원 다변화 추진 특별위원회인데 이제 원주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대응 전략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결성을 했는데 원용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요. 조창휘, 박한근, 이병규, 심영미, 유호현 이렇게 국민의힘 6명으로만 위원이 선임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좀 위원회가 좀 뜨거운 감자였던 게 당초 원영대 의원이 대표 발의할 때 제출한 이름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추진 특별위원회였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게 바뀐 거거든요. 네. 아니 이게 뜨거운 감자인데 이거 원주시에서 이거 함부로 이렇게 이름 내걸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그 운영위원회 회의록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질의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운영위에서. 네. 이게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이게 횡성의 의사를 반영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것만 처음엔 딱 봤거든요. 그래서 아니 취수원 다변하면 오히려 원주에 더 좋은 방향의 그 특별위원회 아닌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죠. 네. 이름을 잘 바꿨습니다. 언뜻 보면 의도가 잘 드러나지 네네. 않는데 그러니까 뭐 보도가 원주신문에서 좀 나오긴 했는데 저희가 아직 다루진 않았어요. 그 횡성과의 이런 어떤 상수원 보호구역 갈등. 네네. 우리가 이제 지금 취수원이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횡성댐에서 오고 그쵸. 또 하나는 이제 장량리 취수장에서 오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장량리 취수장이잖아요. 네네. 이게 횡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걸려 있으니까 이 장량리 취수장을 안 써야 원주시가 어떻게 보면 맞아요. 네. 그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가 되니까 거기다 뭐 공장을 짓든 막 개발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횡성 네.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범위가 횡성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횡성의 그동안의 발전을 가로막은 그래서 원주시는 좀 횡성댐으로 일어나 하세요. 여기도 물 많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원주시는 어떻게 횡성댐 물만으로 하냐. 이거 맞아요. 기후 위기라서 지금 뭐 가뭄이 언제 날지 모르는데 이 상수원은 취수원은 다양할수록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두 지역 간에 지금 어쨌든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어떻게 보면 횡성군의 입장에 가까운 상수원 그런 보호 특위가 지금 해제 결성되려고 추진. 하니까 네. 요거 이제 논란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뭐 요거는 일단은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지 또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긴 맞아요. 한데 네. 이름부터 또 이랬어가지고 좀 불안하긴 합니다. 뭐. 근데 뭐 아니- 원영대원은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저는 횡성 군의원이 아닙니다. 저도 원주시 의원입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또 어필을 하셨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그런지 계속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뭐 답변을 계속 촉구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네. 또 공익을 위해서 잘 해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일도 있었고 오늘 리뷰는 참고로 저희가 이제 시정 질문 또 조례 5분 자유 발언 중심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년도 본 예산 심의였는데 네네. 요거를 한 에피소드에 다루기엔 너무 양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해가 바뀌고 1년 뒤에 연초 새 에피소드에서 아예 예산 관련 몰아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매년 예산 뜯어보게 하잖아요. 그때 예결위에서 어떤 일 있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슈부터 들어가 볼게요. 좋습니다. 이슈 하나, 내로남불 시정에 쏟아진 질타. 첫 번째 이슈. 원광수 시정은 법정 문화도시서 그리고 원주시 야구 소프트볼 협회가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했다면서 노골적으로 탄압한 바 있습니다. 문화도시는 사업을 수행하던 기존 원주시 창의문화도시 지원센터와 작년 3월에 관계를 끊고 원주문화재단으로 사업 주체를 일방적으로 변경했죠. 그 바람에 센터에서 일하던 직원 11명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를 진행해 작년 7월 총체적 업무 부실을 확인했다면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 과정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바로 저희가 지난주에 네네. 김선혜 당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했습니다마는 뭐 선조치 후감사가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일단은 감사를 하고 문제가 벌어져서 사업주체를 바꾼 건 이해가 되는데 sa업주체를 먼저 바꾸고 감사를 진행했다. 이러니까 짜맞추기 감사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던 맞아요. 상황이었고요. 네. 야구협회 여기는 이른바 대리 서명을 문제 삼았는데 원주 65개 체육 종목 단체 중 유독 야구협회만 감사를 진행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당시 야구협회는 코로나19 시기 대면 접촉을 금지하는 정부 방침 때문에 불가피했다. 대부분의 종목 단체가 관리해상 총무가 한꺼번에 서명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다. 다 맞아요. 그랬다. 네. 이렇게 반박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당 주도로 야구협회 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하기도 했었는데 네네. 그런데 나중에 까고 보니까 문화도시 야구협회 모두 경찰 수사 결과에서 무혐의 처벌을 받았어요. 총체적 부실이라고 했는데 경찰은 이걸 못 봤을까요? 네. 그러니까 말이 많이 나왔죠. 결국에는 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쵸. 잇따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문화도시 무혐의, 야구협회도 무혐의. 아니 뭐라도 하나라도 유죄가 나왔다면은 그래 이렇게 선제적인 조치를 한 게 더 큰 손실을 막았다.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피해를 보게 된 거 아닙니까? 맞아요. 문화도시는 지금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이미 다 뭐 뿔뿔이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쵸. 직원들도 네. 일자리를 잃고 돌이킬 수 없고 야구협회도 올해 야구 대회 다 못 열려가지고 야구인들 다 피해를 봤는데 이거 어떻게 보상할 겁니까? 네네. 그러니까 무죄 추정 원칙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안 벌어질 수도 있었던 지금 피해가 벌어진 셈인데 그런데 반면에
보조금 부적정 사용 논란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행감대가 엄청 두들겨 맞았던 우리 로드 FC를 향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운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뭐 이렇다 할 감사도 안 했습니다. 심지어 여기는 감사관실 일단 뭐 했는지 모르겠어. 뭐 문화도시 야구협회는 전광석화처럼 달려들더니 그럼요. 조그만 의혹에도 말이죠. 특별 감사까지 하면서 결국에는 경찰에 다 무혐의 나서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감사를 어떤 걸 했는지 여기는 아예 하착수도 제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지적을 쏟아내니까 결국에는 6억 원 중에서 소명이 제대로 안 된 5,400만 원만 환수하고 나머지는 이제 경찰이 잘 좀 판단해 주십시오 하고 경찰에 수사를 맡겼어요. 의뢰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올해 로드 FC가 진행하는 MMA 페스티벌에는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6억 원이 역시 지원이 됐죠. 네네. 예, 그런 점에서 문화도시 야구협회와 너무 온도 차이가 난다. 맞아요.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과연 문화도시와 야구협회가 그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면은 계속 하게 해줬을까요? 그렇죠. 아니 문화도시는 감사도 때리기 전에 사업 주체가 바꿔버렸는데 여기는 숱한 의혹이 터져 나왔는데도 예산을 그대로 지원했다는 그러니까요. 거. 이게 너무 그리고 예. 만약에 경찰 수사에 의뢰했다라는 것도 대대적으로 알렸을 거야 아마. 그렇죠. 네. 근데 여기는 뭐 조용히 넘어가서 민주당에서만 열심히 알리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이번 시의회에서 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 지점을 집중 질타했습니다. 네네. 한마디로 내로남불 시정이다. 이 잣대가 너무 다르다. 일관적이지 맞아요.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먼저 우리 좋은 의미입니다. 로드 FC 원툴로 활약하고 있는 김혁성 의원 포인트. 네, 로드 FC 하나만 때린다. 지금 계속 뭐 몇 달째 파고 계신데 시정 질문에서도 원광수 시장에게 이 로드 FC에 관련된 질문을 이어갔어요. 근데 원광수 시장의 입장은 일단 이럽니다. 정리해 보면 이거예요. 당시에 이제 대회 일정에 맞춰서 선수들 섭외도 진행이 됐고 상당 부분 절차가 진행된 상황이었다. 그래서 선수들도 이 대회에 맞춰서 훈련도 다 짜놨고 체중도 다 조절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대회를 기다리던 팬들도 있지 않았냐. 팬들도. 그러니까 부정 사용 의혹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대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행정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런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조금을 올해도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 의혹은 있었지만 뭐 어쩌겠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닥친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우리는 수사 의뢰했다. 그렇지. 결과가 나오면 나와서 만약에 문제가 있었으면 우리가 지원 안 했지. 근데 아직 안 나왔잖아 결과가. 그러니까 지원한 거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작동한 거다. 뭐 이렇게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MMA 페스티벌이 작년 8,600명이 관람하고 유튜브 누적 조회수 1,000만 회 이상 기록한 점을 어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주에 큰 도움이 됐다. 원주 홍보에 이런 점을 이제 말을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일단 김혁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람객과 조회수는 로드 FC가 제출한 정산 자료 내용일 뿐이지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그냥 로드 FC 자료를 그대로 읽고 계신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진 자료로 세봤는데 이거 뭐 절반도 안 찬 경우도 있었고 막 의자도 안 맞고 수치가 이게 어떻게 그때 8,600명이 왔다고 할 수 있냐. 야.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 보통 이렇게 국정감사하면은 그 국회 보좌관들이 실제로 이런 걸 막 다 세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하나. 시의원은 직접 세야 됩니다. 네. 보좌관도 없어서. 이미 행감 때도 지적한 바가 있죠. 의자를 맞아요. 부풀리게 계상한 것 같다고 해서. 그리고 조회수도 일단 본인이 로드 FC 유튜브를 열심히 봐서 아마 1등 공신일 거다. 조회수 높이는데 의혹 찾으려고 엄청 봤다.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본인이 너무 잘 알지만 이 1,000만 회가 나올 수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합치면 도대체 1,000만 회가 나오냐. 그러니까 부풀리기다. 그래서 명확하게 해명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요. 그러면서 김 의원은 뭐 이미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로드 FC에 대한 숱한 의혹들을 열거하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말을 하면서 원주시 정부가 이런 사실들을 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러니까 왜 감사 같은 걸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냐? 그러니까 통상적인 절차라면 원주시가 먼저 감사 조치를 해서 네네.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면 그걸 바탕으로 고발을 경찰에 하는 게 맞는 건데 이건 뭐 사실 확인은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냥 경찰에 다 떠맡긴 상황이잖아요. 수사 의뢰를. 들여다봐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이런 거는 좀 절차가 안 맞는 것 같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이런 반응이 나온대요. 안 그래도 우리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왜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우리 보고 다 파악하게 만드냐. 불만을 지금 터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원주시 정부를 향해서. 그러니까 문화도시 야구협회 했던 것처럼 감사하고 고발하면 되는 건데 그쵸. 왜 네. 그런 절차를 안 밟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원광수 시장은 일단은 우리가 로드 FC 해명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리가 봐도 모르겠더라. 야 문화도시 야구협회는 그렇게 명확하게 판단이 서셨던 그러니까요. 분들인데
네. 유독 로드 FC는 자기들이 판단을 못하겠대.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총체적 부실. 그러니까. 130여 건이었나요? 뭐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네.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자신 있게 우리들이 판단할 수 있다고 했는데 로드 FC는 안 된대. 그래서 이 자기들은 판단을 못하겠으니 수사기관 판단을 받기로 한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뭐 김혁성 의원이 얘기를 할 때마다 뭐 수사기관에서 결론을 내려줄 거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말만 원광수 시장은 무한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명확한 사법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대회 개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고려해서 올해도 지원했다는 이야기를 계속 뭐 반복했는데 이게 루틴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냥. 네. 사법기관에서 판단해 줄 것 같은데 아직 판단이 안 섰기 때문에 우리는 지원을 한 겁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무죄 추정 따라서. 원칙에 따라 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왜 그렇게 원주시는 그 부정사용 단체에 너그러우실지 제가 궁금합니다. 그것도 더군다나 내 돈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세금이지. 시민들의 세금을 부정사용 단체에 너무나도 너그럽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원광수 시장 돈이라는 거야. 시민 세금인데 왜 네 맘대로 그렇게 너그럽게 봐주냐는 거야. 그렇죠. 우리 원광수 시장님 시민의 세금 1원도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분 불효 아닙니까? 불급하게 다 쳐내겠다고 했잖아요. 네. 이런 거는 왜 그냥 과감하게 다 지원을 하냐는 겁니다. 자기 돈도 아니면서. 이것도 너무 잣대가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한 거고요. 그러면서 요 질문 참 잘했습니다. 이 김혁성 의원은 만약 공무원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면 그리고 로드 FC에 대한 예를 들어 총체적 뭐 부정이 발견돼서 경찰 네네. 수사 결과 정말 그럴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공무원들에게까지도 책임이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원광수 시장 본인이 직접 책임질 건지 아주 집요하게 질문합니다. 뭐냐면 최종 정책 결정 권자였기 그쵸. 때문에 네. 당연히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 계속 질문을 하는데 원광수 시장은 말을 자꾸 돌려요. 뭐 가정을 전제로 물어보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기 뭐 적절치 않지만 뭐 하여간 뭐 결론을 보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김혁성은 계속 질문합니다. 시장님께서 책임지실 거냐고요. 만에 하나 이번 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공무원분들께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발생된다면은 시장님께서 책임지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최종 결정권자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님의 승인이 났기 때문에 지원이 된 거니까요. 가정을 전제로 해서 물어보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적절치 않지만 누누이 지금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이제 조만간에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 결론을 보고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 진행하는 거 지금 다 알아요. 다 알고 있는데 왜 자꾸 그 얘기만 하세요? 저는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시장님에 대한 생각을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고 계속 수사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답변만 하세요? 저는 제가 체육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답변 못 하시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변을 원하는 거예요. 최종 결정권자시기 때문에 똑같은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지금 다 답변 드렸어요.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뭘 답변을 안 했다는 말씀이에요? 시장님께서 책임지실 거냐는 거예요. 제가 책임집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그거였습니다. 결국 답변을 받아냅니다. 네, 원광수장 제가 책임집니다. 이렇게 해서 김혁성은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네, 한 건 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빠져나가려고 했던 원 시장에게 명확한 답변을 얻어낸 점. 이거는 야당 의원으로서 굉장히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어떤 의혹이나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대개 일선에 있는 공무원만 처벌을 받고 끝나는 경우가 그렇죠.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 확실하게 도장을 뭔가 시장이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주무관, 팀장, 과장, 국장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피해도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고요. 근데 이러면서도 원 시장은 로드 FC에 뭐 그야말로 태평양처럼 한없이 넓은 관대한 마음을 여실히 뭐 또 드러냈습니다. 이 민간에서 사실은 이 보조 사업에 대한 그런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정산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액수가 좀 큰 편인데 이 사업은 200만 원 그 보조 받은 사업자가 정산 서류를 내는다고 애를 먹는다는 민원들이 저희한테 지금 많이 접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이렇게 보조를 받아가지고 대규모로 사업을 치르는 사업자 입장에서 서투를 수 있고 또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회계상의 문제점들 아주 준엄하게 잘 지적을 해주셨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시정 최고 책임자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은 당연히 해야 될
책무를 이행을 하신 것이고 다시 한번 또 박수 쳐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판단할 때 여러 가지를 많이 복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만은 고려합니다만은 그 중에 또 저희가 이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이냐 또 아주 의도를 가지고 악질적으로 그러한 그 회계 그 실수를 벌인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충분히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로드 FC 아직 초보다 서투를 수 있다. 너 그렇게 봐줘야 된다. 뭐 이거 아닙니까? 악의는 아니에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의원님도 잘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왜 이런 시선이 이렇게 따뜻한 시선이 왜 야구협회와 문화도시에선 그렇게 차가워지는지 그러니까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어서 김지연 의원도 관련 질의를 했는데 김 의원은 더 직접적으로 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는지를 질문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원광수 시장은 이렇게 답변을 해요. 예를 들어 문화도시 같은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로 판단됐으나 검찰의 최종 결정은 현재까지 통보받은 바 없다. 검찰은 아직 얘기 안 했다. 경찰에서 무혐의 나왔지만 끝까지 가봐야 한다. 계속 이 미련이 남으시나 봐. 자, 우리 이적대 오피셜 안 나오면 아직 아니에요. 경찰 말 못 믿겠다는 건지. 그러면은 검찰이 뭐 재수사도 이미 지시했었잖아요. 네. 재수사를 지시했는데 재수사에서도 무혐의가 나온 거거든요. 그럼 재수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뭐 몇 번을 수사하라는 거야 도대체. 자. 그리고 이제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보조금 법령 위반, 불성실한 보조사업 협의 태도 등 특정 감사 결과와 여러 상황을 면밀하게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지적을 했는데 근데 아까도 거듭 얘기를 했지만 이게 순서가 감사를 때리기도 전에 바꾼 거란 말이에요. 사업 주체를. 그러니까 보조금 법령 위반은 이게 감사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게 들어가기도 전에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 감사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업 주체를 바꿨어. 그러면은 뭐 최소한 절차상 명분이라도 있지. 근데 네. 그것도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의혹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혹만으로 사업 주체 변경을 했었단 말이야. 이 당시로. 네네. 이 당시엔 전혀 그럼 무죄 추정 원칙이 뭐예요? 그렇죠. 유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이 똑같은 잣대를 하려면 로드 FC도 숱한 의혹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 보조금 주면 안 됐었던 거죠. 그쵸. 의혹만으로도 이미 사업을 엎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이거부터 잣대가 다르다는 거를 실토하고 있는 셈인 거고요. 아니 그리고 문화도시도 뭐 사업 계획 안 했습니까? 다 예정되어 있었던 사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당면한 것들이 다 있어. 그것도 아마 이따가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그러니까 상황이 비슷한데도 이 결정은 달랐다는 점을 네네. 우리가 계속 지적한 거고 저는 아마 이 얘기에 후자의 방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보조금 법령 위반을 앞에 얘기했지만 결국 뒤에 불성실한 보조사업 협의 태도 그 지난주에 저희가 김선애 대표님한테 얘기를 다 들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문화도시 예산을 원주시는 돌려 쓰고 싶은데 문화도시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는 국비 예산이고 다 원래 용처가 다 정해져 있는 건데 그쵸. 이걸 어떻게 원주시를 위해서 돌려 쓰냐 그렇게 우린 협의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원주시는 이것들 시민 주도성이라 그러더니 자기들 멋대로 하려고 그러네. 그거를 지금 불성실한 보조사업 협의 태도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쵸. 결국 네. 그것 때문에 바꿨다라는 거를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점을 저는 원 시장 답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원 시장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여간 이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가 뭐 13만 5천 명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사업이었고 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대단한 사업이었다고 하면은 더 엄중하게 업무를 처리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130여 건의 법령 위반 사건이 나오면 안 됐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 사업은 중단되지 않았다. 우리가 직영으로 해서 5개년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다. 우리 해고 문제도 거기 있는 직원은 우리가 직접 고용한 직원이 아니다. 센터가 고용한 직원이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일단 뭐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아까 계속 얘기를 했었고 사업이 중단되지 않았다. 사업은 중단되지 않았죠. 그렇죠. 근데 중단된 거와 다를 바 없네요. 3+2년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5개년 사업을. 그러니까 문화도시 원주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프로세스에 있었거든요. 프로세스. 그 시민 주도성이라는. 네네. 그냥 사업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업이야 뭐 똑같이 이어갈 수도 있겠죠. 그럼요. 다만 그 네. 과정에서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정말 시민들의 창의성이 발현이 되고 그게 도시의 어떤 긍정적인 가치로까지 이 문화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인 건데 그게 다 죽어버렸잖아요. 지금 그럼요. 프로세스가 무너졌기 네. 때문에. 근데 이게 어떻게 사업이 중단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광수 시장부터가 이 법정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이 답변을 통해서 실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니 그리고 해고 문제도
해고 되게끔 만들어 그러니까 놓고서 이게 원청이 항상 하는 말 아닌가? 이 하청이 우리는 그 하청업체 가서 따지십시오. 우리 원청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청업체가 자른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요. 심지어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하청도 아닙니다. 민간에 땅을 준 것도 아니야. 원주시 조례를 바탕으로 설립한 기관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민간 위탁이 아닌데 원주시는 자꾸 무슨 민간 사업자, 민간 위탁을 줬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그렇죠. 프레임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원주시가 조례에 따라서 직접 만든 센터고 거기에서 직접 이 직원들을 고용한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민관 협력으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체계를 만들었던 거죠. 조례를 통해서. 근데 거기에 있던 직원들이 지금 잘려나간 상황인데 이게 자기들은 뭐 직접 고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해고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책임을 떠넘기는 답변을 한다는 거. 이거는 시장의 태도는 아니라고 저는 그럼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래도 어느 정도 기관에서 그럼 감사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면은 그래도 직원분들도 어쨌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아주 최소한이라도 있잖아요. 갑자기 3월에 통보해놓고 3월까지 다 나가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어처구니 없는 행정을 펼쳐놓고서는 거기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다. 뭐 네네. 사과는커녕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요. 이거 앞서도 이 얘기 해주셨는데 아마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원광수장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로드 FC 페스티벌 자체가 원주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중단하는 것보다는 예산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게 적합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 시기도 대회에 임박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고려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근데 문화도시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말이잖아요. 문화도시 아니 특화 지역 조성 사업 이런 것까지 다 하면은 도대체 몇 년 동안 원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온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5개년 사업이라서 이거는 더더욱 중단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원래 그럼요. 하던 사업자가 계속 끌고 가야 연속성을 보장할 수가 있는 건데 그리고 브랜드 가치도 계속 높여왔던 거. 원주가 1기 문화도시로서 최우수 도시로까지 계속 선정돼 왔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브랜드 가치를 지금 미흡으로 만든 나락으로 가게 만든 장본인이 누굽니까? 아니, 다 문화도시 지금 엉망이 됐잖아요. 원주 문화도시가 지금 완전. 성과를 이제 얻어야 되는 시점에 그걸 그러니까.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3년 차까지 빌드업이었고 이제 4년 차, 5년 차 이제 잘 나가는 이 성과가 이제 도시에 전반적으로 이제 퍼지는 시기가 오는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그냥 다 꺾어버린, 뭉개버린 게 바로 그 당시 결정이었던 건데 네네. 그런 상황에서도 과감하게 이제 사업 주체를 변경하셨던 이 원광수 시장이신데 로드 FC는 아주 뭐 세심하게 다 따져주십니다. 이게 그쵸. 브랜드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어서 뭐 아니 이런 얘기까지 하시죠. 결국 이런 선택을 해서 문체부에서 심의위원회에서도 계속 지적이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주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행정 리스크가 가장 크다 원주는 그런 네. 얘기까지 대놓고 너네는 시장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 문화도시위원회에서도 약간 그런 점을 참 원광수장 알면서도 모른 척 하시는 건지. 네네. 네, 그렇고 그리고 문제 제기가 이뤄진 시기도 대회가 임박해서 뭐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문화도시는 뭐 임박 안 했으니까 이제 막 4년차 사업해야 되는데 네. 갑자기 교체해버리고 무책임하게 그래가지고 작년에 예산도 제대로 못 쓰고 부랴부랴 마지막에 다 그냥 몰아서 집행해버리고 그쵸.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얘기까지 해요. 원광시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30여 건의 적발 문화도시를 두고 하는 말이죠. 특정 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적발한 겁니다. 저희 원주시의 특정 감사 기능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니 뭐 존중할 만해야지 지금 막 경찰 가서 줄줄이 무혐의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존중합니까? 이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이 특정 감사의 결과에 대한 신뢰도도 그렇지만 이 특정 감사의 시기나 방법 이런 그 과정에서도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러면은. 공정하지가 않았는데 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당시에 감사관들 다 지금 책임져야 됩니다. 이거 문제 드러난 거에 대해서 그것도 안 하시잖아요, 원광 시장. 네. 자, 그래서 원광 시장은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 예산 우리 보조금 운용을 그 당시에 그 내부적으로 어떻게 운용했는지에 대한 특정 감사 결과를 의원님께서 한번 소상히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보시면 원주 시민들이 내주신 세금을 이런 식으로 민간 단체가 해도 되나?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원광 시장은 이렇게 문화도시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넘죠. 맞아요. 아니 네. 보셨습니까? 의원님 보셨어요? 그 내역을? 감사 결과 보셨어요? 보셨으면은 그런 말 못합니다 이러는데 막상 이제 김혁성 의원이 막 로드 FC 이런 의혹들 제기하면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 자료를 보지 아직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지 않아. 아니 로드 FC는 그렇게 숱하게 언론 보도도 되고 의혹들이 쏟아졌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검토도 안 해보시고 자료에 대해서도 안 챙겨보시고 근데 문화도시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실 정도로 자료를 꼼꼼하게 보셨다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걸 누가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잣대가 다른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점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드러났고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원광수정이 얼마나 내로남불 행정을 펼쳤는지가 더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나 드러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에는 뭐 저희가 누차 지적하지만 이렇게 잣대가 다른 이유는 뭐 정치적 이유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결국에는 문화도시든 야구협회든 이게 민주당 시정에서 이루어진 사업이기도 했고 또 민주당과 친밀한 인물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야구협회 임원 중 한 명은 또 구자열 민주당 이제 시장 후보를 또 돕기도 했었으니까 네네.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콕 집어서 탄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쵸. 공교롭게도 지금 탄압을 원창목 시정에서 주력을 했던 문화도시 그리고 민주당과 친밀한 인사가 있는 야구협회 이렇게 콕 집어서 감사를 때리고 탄압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김준우 의원도 언급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결과적으로 다 무혐의가 나버렸고 네. 그러니까 근거도 부족했다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이제 댄싱 카니발도 이제 원창목 시정에서 대표적으로 했던 축제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 댄싱 카니발 관련해서도 땡카를 담당한 원주문화재단 직원 2명을 해고했다가 결국 이게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가서 원직 복직 판정이 돼서 지금 복직을 한 상태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과도하게 어떻게 보면은 표적 징계를 때렸다라고 또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죠. 과도한 징계를 때렸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김재원 의원은 뭐 사과나 명예 회복이나 이런 걸 할 생각이 없냐고 하는데 뭐 원광수 시장은 사과도 없고 계속 당당한 태도예요. 징계가 과했다는 게 문제다. 그렇다고 잘못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김재현 의원은 원주천 게이트에 대해서도 이제 질의를 했는데 당시 이제 외압을 거부한 상하수도 사업소 공무원이 지금 토목직이에요 이분이. 네네. 그러니까 이제 상하수도 사업소에 계셨겠죠. 근데 토목직인 분을 직책과 관련 없는 평생교육원으로 발령을 했어요. 평생교육원에서 토목직 직원이 뭘 할 수 있을까요? 리모델링을 해서 혹시 토목직이 필요한 걸까요? 도서관 리모델링 직접 맡으시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인사상에 좀 불이익을 줬다는 인상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쵸. 우리가 봤을 때. 네. 그래서 원상 회복과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게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뭐 원광수 시장 행정의 신뢰가 뭐 실추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일련의 행태야말로 이 원주시 행정의 신뢰를 바닥까지 떨어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들이 볼 때 이게 정상적이냐고요. 지금 돌아가는 꼴이 모순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저는 뭐 김혁성 의원이든 김지현 의원이든 그런 점을 잘 지적을 했다. 또 시장에게 유의미한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고 네네. 또 시장의 생각을 잘 전시하기도 했고 회의록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김지현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에서도 원광수 시장은 왜 이런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나 지적하기도 했는데 결국에 계속 침묵하니까 시정 질문으로 직접 시장을 불러내서 맞아요. 네. 답변을 듣는 모습을 보여준 셈이 됐습니다. 한편 이번에 특별보좌관 관련된 질의도 나왔어요. 원광수 시장이 지난 8월부터 특별보좌관 12명을 선임해 운영 중인데 뭐 취지는 뭐 좋아요. 정책 자문도 받고 뭐 시민과 소통도 강화하겠다 뭐 이런 건데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일단은 특보 선임 과정이 불투명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선임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네. 그리고 12명 중에서 4명이 원광수 시장이 만든 시민단체 원주시민공감연대 회원이라 구성이 다소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일부 특별보좌관이 이권과 인사에 개입한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죠. 손준기 의원이 시정 질문에서 이 문제를 원광수 시장에게 집중 질의를 했는데 뭐 정리하면 겁니다. 특보를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선임해야 한다고 한 건데 원광수 시장은 요 정도 얘기를 했거든요. 손준기 의원이. 근데 갑자기 급발진을 해요. 마치 12분의 특별보좌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뭐 비리를 저지른 사람처럼 그리고 과거에 뭔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단정 지으시고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벌써- 우려스럽습니다. 의원님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려고 그러는 내용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의원님이 뭘 질문을 제가 아직 뭐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데 시장님께서 뭐 의원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얘기하시는데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저는 후보자 검증 절차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투명하게 시민들한테 공개하실 계획이 있냐 물어본 겁니다.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손준기 의원이 오히려 당황을 해요. 아니 나는 공정하게 투명하게까지만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광수 시장께서. 어느 특정 단체에 뭐 많이 그쪽 활동하던 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저는 어떤 그 시민들과의 소통이나 공감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분들뿐만 아니라 저하고 제가 저한테 도움을 주고 또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도움을 드리는 분들은 몇만 명입니다. 어찌 보면 36만 원주 시민 모두가 다 소통하고 싶고 또 시청의 2,000명의 공짜들이 다 제 측근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이렇게 따져가지고 따져서 이것이 무슨 거의 큰 어떤 그
아주 그 부정적인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짚어서 말씀하시면 그건 좀 서두에 너무 말씀드렸듯이 좀 과한 것 같아요. 시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원주 시민 공감 연대가 지금 말이 너무 많잖아요. 그쵸. 뭐 네. 체육회도 그렇고 지금 측근 보훈 인사 논란에 계속 중심에 서고 있는 단체잖아요. 저희 방송에도 너무 자주 출연하잖아요. 지금 원주 시민 공감 연대가. 그러니까 야당 의원으로서 이런 의혹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요. 그동안 만약에 아무 말이 없었어. 아무 말이 없었는데 뭐 이번 특보에 12명 중에 4명이 원주시민 공감연대로 인선이 돼서 그러면은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죠. 그쵸. 뭐 아무래도 네. 뭐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선임했나 보다. 근데 그동안 원주시민 공감연대가 지금 본인사 논란 속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뭐 얘기도 안 하고 해명도 안 하고 이 시장님 그런 상황에서 특보까지도 이렇게 구성을 해버리니까 당연히 야당은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건데 마치 뭐 부정적인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하는 건 과한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지금 좀 안일하게 맞아요. 답변하신 거 네.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광훈 시장은 어쨌든 이런 문제 제기를 일축하면서 특보가 원주 시민들, 이웃들 또 도시 발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고 무보수로 시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반발하는데 근데 이런 답변 과정에서 좀 모순적인 태도를 보여요. 정광훈 시장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죠. 손준기 의원이 이 차라리 특보를 운영할 거면 뭐 보수도 지급하고 굳이 누가 무보수를 했습니까? 맞아요. 보수도 좀 지급을 네. 하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안 치는 게 그래도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갑자기 여기에 대해서 원광수장은 제가 비하했습니까? 비하죠. 그건 비하죠. 어떻게 비하했습니까 제가? 아니 무보수로 일하니까 형편없을 거다 이런 뜻을 아니요. 그렇게 무보수로 일하니까 형편없을 거다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고요. 저는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역량이 그 약하다고 자꾸 지금 정해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특보들을 비하했다고 주장을 해요. 아니 그렇게 말하진 않았는데 아니 이게 그러니까 좀 더 전문성 있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네. 돈을 주면서 그게 지금 특보를 비하했다고 보시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의아했는데 근데 나중 가서는 원 시장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분들은 어떤 전문성을 띄웠다기보다는 원주 시민들 곁에서 원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치열하게 원주에서 생활을 해온 분들이고 그리고 누구보다 다른 분들, 원주 시민들, 우리 이웃들 또 도시 발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것이 특별보좌관의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자격 조건. 이거 보면은 본인도 전문성이 없다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도 비하하신 건가요? 뭐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과민 반응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특보로 임명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야당으로서. 네. 왜냐면은 아니 솔직히 지금 특보 면면을 봤을 때 이분들이 과연 이제 원주시의 어떤 시민들이 봤을 때 저분들 정말 특보로 임명될 만한 분들이다라고 솔직히 볼 수 있습니까? 내가 볼 때 아니 그 당시에 심지어 치약 뉴스조차도 너무 불투명하다라고 지적했을 정도로 맞아요. 도대체 네.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겠냐 이런 인선을 그런 지적이 언론을 통해서도 이미 공론화된 상황이었는데 뭐 그러니까 이제 야당 의원 입장에서는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시민들의 삶에서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는 그 목적과 그다음에 특별보좌관 이 12명이나 되는 12개의 분야를 우리가 나누어서 특보를 임명했을 때 기대하는 바가 과연 이게 동일시 될 수 있는 거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죠. 근데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을 저는 하지? 뭐 전문성을 가지고 본인도 약간 헷갈리셔 하는 것 같고 네네. 전문성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래서 특보들이 자 그리고 이어서 손준기 의원은 이제 또 특보 중 한 분이신 이제 김희영 특보가 있습니다. 시정 홍보 특별 보좌관인데 이 김희영 특보가 본인의 블로그에 이런 글을 썼다고 해요. 권아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원주 MBC의 권모 기자가 가족 사이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권모 기자가 뭔가 이게 민주당에 유리하고 네네. 원주시장을 자꾸 비판하는 기사를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허위 의혹을 이제 제기했다고 해요 블로그에다가. 그래서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결국에는 뭔가 이렇게 허위 의혹까지 자기 블로그에 쓰는 이분이 근데 이제 시정 홍보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정 홍보 특보인데 시정 홍보 특보로 부적절해 보이는 어떤 이런 활동을 하는 분이 선임이 된 거 적합하느냐. 아니냐, 적합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임 절차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특보로 선임된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이제 질의를 합니다. 근데 원광훈 시장 답변이 제가 볼 때는 좀 어이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활동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 그럴 수는 없고 그것이 특별보좌관 활동을 하는데 저촉사항이라든지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게 막 그-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인플루언서가 공인이냐, 뭐 연예인이 공인이냐 이런 얘기를 그렇죠. 뭐 하잖아요. 근데 누구나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그렇게 자격이나 아니면 태도를 갖춰야 한다라는 게 우리 사회 통념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네. 이미 특보가 된 이상 이분을 이제 공인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왜냐면 우리 네. 원주 시정 정보에 또 접근할 수가 있는 분이고 우리 시정 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네네. 무보수라고 하지만 아니 보수 주세요. 자꾸 무보수 강조하지 말고. 아무튼 근데 이분이 본인 블로그에 이렇게 허위 의혹을 제기했다고 하면은 그거를 그냥 단순히 개인적 활동으로만 치부할 수가 있느냐? 그렇죠. 네. 이건 사실 특보의 어떤 명예라든지 시정의 명예와도 또 연관이 돼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네. 시정 방향과도 연관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선임 절차를 투명하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원 시장은 끝내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없다. 자기는 만족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을. 그래서 이권과 인사 개입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여요. 원 시장 반응을 보면은. 자 그리고 이 원 시장과 손준기 의원의 이 시정 질의가 펼쳐지는 과정에서 정회가 2번이나 이루어졌거든요. 맞아요. 그 정도로 정말 어떻게 보면 공방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제가 볼 때는 좀 원 시장이 날카로운 반응을 많이 보였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손준기 의원이 탄핵안 표결 당시에 원광수 시장이 그 송년회 반 모임에 참석했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참석한 게 적절했냐라는 점을 묻기도 하고 또 원주천 게이트 관련해서도 뭐 하실 말씀 없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굉장히 까칠하게 답변을 네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들을 좀 모아봤는데 그리고 의원님 준비하신 시정 질문을 해 주십시오. 시정 질문과 관계된 거. 의원님이 의회에다 지금 시정 질문 준비한 내용이 있잖아요. 저희한테 네네네. 예고한 것이 있고 그런 내용을 지금 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일단은 탄핵 입장에서는 민생 안정과 시정 운영의 전반에 있어가지고 같은 연관되는 중요한 문제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원광수 시장님께서는 어쨌든 중앙정부와 지역사를 연결하는 어떻게 보면은 중추적인 역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한 거고 그리고 요거는 가볍게 넘어가는 겁니다. 네. 가볍게 넘어가는 그리고- 것이 아니고 이 자리는 네.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의원님 네, 가벼운 자리는 아니지만 제가 질문 자체를 가볍다고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시민들과 약속한 시정 질문을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의회의 네. 일정은 시민들과의 약속이에요. 엉뚱한 질문을 이렇게 하셔서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십니까? 지금 지금 당첨객들도 있고 2천 지금 말이 길어지는 것 자체가 시장님께서 말을 길게 하시는 거고 저도 여기서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럼 더 길게 할까요, 이거를? 계속 하셔도 되는데 그건 의원님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다만 시민들과의 약속, 시정 이 일정을 준수해 달라는 말씀. 시정의 일정을 지킬 겁니다, 시장님. 시민과의 약속, 그 일정을 지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니, 불편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나 여기 지금 2,000명의 공직자들이 네.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지금 의원님이 질의하시겠다고 한 내용을 가지고 관계 공무원들이 며칠 몇 밤을 새서 자료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장님 내용을 그냥 지금 넘어가려고 말씀하셔야지. 해도 그냥 제가 넘어가려고 해도 의원님이 계속 얘기를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하시는데 거예요. 그냥 넘어가려고 제가 불편한 해도 것이 시장님께서 뭐 계속 지지부지하게 불편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시는데 뭐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제가 준비한 대로 그냥 갈까요? 계속 잠깐만요. 시정 질문에 있는 질문에 연관되는 겁니다, 의원님들- 의원님. 그리고 제 시정 질문 시간은 20분이고 의원님들 질의하실 때 20분 안에 질의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잠깐만요.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손준기 의원님도 조금 차분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고 네. 의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면 발언기를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시장님도 연루되었다 뭐 이러는데 뭐가 어쨌든 그런 연루됐다는 거죠? 뭐 상하수 사업소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 의원님, 네. 막 던지지 마십시오. 아니 뭐 던지는 게 아니라 의원님은 관계 없어요? 네. 의원님은 관계된 거 없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 사업소 소장님과 뭐 관계는 있지만 따로 관계는 없습니다. 그게 관계죠. 예, 관계 있죠. 예. 아니면 말구식으로 이렇게 막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를 그대로 흉내내시면서 이 시민들이 다 보고 계신데 그냥 막 이렇게 던지고 이래도 되는 건가요? 그걸 던지는 왜 거 아니고요. 따라합니까? 네. 국회의원들 하는 거를.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가 있습니다. 저는. 자료가 있으면은 발표를 하시고 명확하게 근거를 대고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자신 있으시면 그러면 다음 5분 발언 때 발표하겠습니다. 5분 발언도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하세요. 되고 말고 그냥 발표하고 뒤에 숨어서 마치 이거 저 의정 활동의 일부분이냐 거기 숨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니 거의 다 드러났습니다. 예. 말씀드릴게요. 저도 모두 사실이 아니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순수를 엄청 두십니다. 뭐 왜 자꾸 UFC에 우리 WWE 이야기한 거 아니었어? 합을 맞춰서 해야지. 왜 자꾸 그런 질문 왜 던진 거야? 갑자기 여기 상황 링이었는데 왜 옥타곤으로 바뀌어? 야가 뭐 많이 엇짜주셨나 봐요. 네네. 야당의 질의. 그래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답변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손준기 의원도 이게 질문 준비 시간이 짧았던 것 같아요. 네.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질문 좀 정리가 안 돼서 내가 볼 때 좀 말린 측면도 있어요. 이 원광수 맞아요. 시장의 답변에.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했고 또 이게 들리는 얘기들은 있는데 이게 뭐 명확하게 공론화된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카더라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제 원광수 입장에서 그러니까 수월했죠. 아니 그냥 막 던지고 보는 겁니까? 자신이 있으면은 근거를 대세요. 이렇게 아니, 그리고 답변하셨던 측면이 있어요. 저는 국회의원 같아요 이게. 국회의원들은 뭐 기분이 나쁠 뻔 약간 어떻게 국회의원만 괜히 모욕을 받은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되게 좀 이번 시의회 들어서 이 민선 8기 시의회 들어서 굉장히 좀 진풍경이 펼쳐졌다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어떻게 보면 치열하다고 해야 되나 이거를 정해가 두 번이나 될 정도로 공격적인 공방이 오고 갔던 그런 시정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도 이 김지현 의원도 이제 원주청 게이트 관련해서 질문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원광수 장은 처음으로 송구하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으로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 해당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면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원광수 장이 근데 이제 송구하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건 난 처음 들어본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뭐 아니 이게 진작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것조차도 되게 그래도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아니 뭐 그런 것도 네. 있잖아요. 우리 용산에 계시는 근데 이제 윤석열 씨도 사실 참 사과 듣기 힘들다. 그쵸. 거의 네. 사과를 이번에 계엄 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들어본 것 같아. 송구하다. 아니 그것도 되게 모호하게 해요. 그러니까 의혹이 사과도. 터질 때 항상 번번이 사과 안 하고 버티셨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약간 이게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뭐 이 기조 자체가 사과하면 안 된다. 이거 사과하면은 지는 거다, 지는 뭐가. 거다. 벼랑 끝에 있다. 사과하면 밀리는 거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광수 시장도 숱한 논란과 의혹이 있을 때도 계속 뭐 송구하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공식적으로 하기는 했다. 그래서 어쨌든 사안의 심각성 때문에 그럴까요? 앞으로 사과할 일이 더 네.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긴 한데 이 원주청 게이트 관련해서 그쵸. 근데 네. 이것도 수사가 어쨌든 진행 중인 상황이고 어쨌든 이번 시정지를 통해서 본인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정말 엄격한 탄압을 서슴지 않는 이 내로남불 시정을 다시금 확인한 것 같습니다. 이슈 둘. 여전히 답답한 기후 흥선대원군. 이번 시위에는 참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언제 이렇게 뜨거웠나 싶을 만큼 관련 질의가 많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자, 먼저 우리 원주 시의회에서 사실상 거의 녹색당에 가까운 이 포지션을 좀 점유 중인 김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정 질문에서 탄소 중립을 외치면서 주차장 확대를 꾀하는 원광수 시정의 모순을 다시 한번 지적했습니다. 네네. 작년 시정 질의에서도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또 맞아요. 한번 개선된 게 없으니까 이야기를 한 거겠죠. 원주 시정과 일단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그러니까 2018년 대비 네네. 40% 감축, 우리 2040년에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가능하겠냐는 거죠.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은 일단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이 필수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쵸. 지금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것 중 하나이니까. 그래서 김지현 의원이 최근에 강지원 행정국장과 함께 유럽에 다녀왔는데 유럽은 거의 이 탄소 중립 정책이 뭐 공산주의처럼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휘발유 또 경유차는 도심에서 퇴출하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가령 우리 국인 씨가 좋아하는 프랑스라든지 독일은 주차장을
이제 좀 외곽에 있는 교통 정류장 근처에만 크게 만들고 도심은 대중교통 자전거로 들어가도록 조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외곽에다 차 대시고 여기서부터는 버스나 자전거 타고 들어가십시오. 맞아요.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심은 아예 주차장을 없애고 자전거 도로 보행자 전용 구역만 이렇게 깔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녹지 주변에 테이블, 그늘막을 조성하고 주차장을 만약에 짓더라도 전기차 전용으로만 짓고 있다 하더라도 친환경 차로만 하고 있다. 네네. 아. 불가피하게 자동차로 이용해야 되면 전기차만 전기차로 이용해라. 해라. 내연기관 하여간 꺼져라. 도심 못 들어온다. 맞아요. 이런 거죠. 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탄소 중립을 도저히 달성할 수가 없으니까 대대적인 변화를 꾀하는 것인데 우리 원주는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이제 원주는 뭐 도심에 아스팔트 계속 깔면서 주차장 만드는 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탄소 흡수원은 외곽에 조성해서 그 흡수하겠다. 그러니까 도심에서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녹지가 좀 없어지고 맞아요. 외곽에다 녹지를 찌어서 벌충하겠다는 건데 이게 전형적인 그린워싱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 대기업들이 네. 하는 우리가 이걸로 온실가스 배출하지만 저기 어디 개발도상국에 나무를 열심히 심어가지고 상충시키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바닷속에도 많이 심는데요. 그래요? 네. 이게 효과가 좀 더 좋으니까 바닷속에 심었을 때. 그러니까 이러면 쌤쌤이다라고 네. 주장을 하는 어떻게 보면 그린워싱의 전형적인 사례인데 그런 걸 좀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지적을 한 거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역시 도심의 미세먼지나 탄소는 빨아들이기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주차장 예산은 정말 많이 쓰고 있는데 반해 대중교통 예산은 별로 안 쓰고 있다는 점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원광수 시장의 공약이기도 했던 65세 이상 대중교통비 무료 정책도 지금 예산이 빠듯하다는 이유로 안 하는 중이잖아요. 맞아요. 주차장 몇 개만 덜 지었어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요건 안 하고 있다. 그리고 원주시가 저희가 일전에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은 현재 운행하는 버스가 143대거든요. 근데 우리 원주보다 인구가 8만 명 적은 춘천보다도 버스 대수가 적다. 네네. 저희가 그때도 지적했죠. 우리가 안동하고 버스가 거의 비싸다. 안동이 우리 인구의 거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점을 역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 확대를 더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네. 여기에 김재원 의원이 어떻게 보면 조례로 만들기도 했던 이 전기 자전거 지원금 이게 또 올해 예산이 또 50% 감액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더 늘려도 모자랄 판에 역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대해서 원광수 시장은 계속 뭐 초지일관 하던 주장 계속합니다. 이 대중교통과 주차장은 사업 목적 자체가 다른 거다. 주차장은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그쵸. 주차 편의 제공하고 또 상경기가 그래야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그리고 이게 새로운 주장 나왔어. 저 이게 제일 인상 깊었어요. 또 부수적으로 주차 공간을 못 찾아서 차 가지고 뱅뱅뱅뱅 돌고 공회전하고 하면은 그 대기 오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물론 아주 작지만 미세하지만 주차장 건설로 대기 오염 절감 효과도 일정 부분 있는 겁니다. 기적의 논리를 또 펼치셨어요. 공감합니다. 또 주차장 네. 또 찾을 때는 공감이 되긴 할 거예요. 최근에 또 원도심에 갔다가 주말이어서 그런지 찾을 데가 너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한 15분 20분을 돌아다니다가 겨우 되긴 했는데. 또 그런 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한 건 맞습니다. 그쵸. 안 불편한 건 아니에요. 주차장이 당연히 부족하죠. 원주시 차가 얼마나 많이 늘었는데. 근데 예를 들어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세를 주장하던 좌파도 본인이 소득세 낼 때가 되면 우파가 된다. 네. 그런 얘기죠. 근데 그렇다고 증세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게 네. 뭔 말이냐면은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네네. 우리가 우리 편한 대로만 계속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편한 대로 살면서 어떻게 탄소 중립하냐는 거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살아왔으니까 지금 네. 지구가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탄소 중립하려면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연 기관을 퇴출시켜야 된다. 차를 못 다니게 해야 된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뼈를 깎는 고통을 해서라도 정말 도심에서 주차장을 줄여 나가고 차가 못 들어오게 하고 정말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버스를 타고 이동하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상황인 건데 뭐 사업 목적이 다르다. 이게 다르다고 하면은 이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지.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건데 주차장과 대중교통 정책은 그러니까 이게 시정을 이끌어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물론 시민들에게 물어보면은 시민들이야 다 본인이 삶에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 시민을 어떠한 방식으로 그 반발심을 최소화하면서 설득해 나갈 것이냐를 고민해야 되는 그렇죠. 건데. 근데 또 말은 이렇게 하지만 원광수 시장 사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정말 대기 오염이 없고 또 아주 깨끗한 그런 환경을 만들려면 그 저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를 65세 이상 무료로 할 것이 아니고요. 원주 시민들에게 전체 다 무료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내에다 트램도 놓고요. 전기자전거 이용하면 저희가 수당 줘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 됩니다. 다 알고 계시는구만. 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더 속상해. 예. 모르시는 게 아니었어. 아는데 아는 척이 아니야. 다 알고 계셔. 네. 자, 근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전제 조건은 뭐냐?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가 지금 80% 가까이 된다. 그러니까 그게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 제가 말씀드린 거다. 그런 부분들을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면 원주는 환경 도시가 된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대기업 한 10개 정도가 원주에 와야 한다. 그 많은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결국엔 돈 때문에 이렇게 못 하는 거 아니냐. 맞아요. 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김지현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예전보다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가 좀 덜해졌잖아요, 체감상. 네네. 예, 그게 이제 중국이 지금 내연 기관을 다 없애고 있대요. 본인이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복건성에 갔다 왔는데 오토바이까지 지금 다 전기로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중국은 하여간 뭐 바꾸면은 또 전체주의적으로 다 바꿀 거 그쵸. 아닙니까? 여기는 오히려 배터리 안정성이 우려될 아, 정도로 그렇죠. 엄청 찍어낼 거 네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차장도 점차 줄여 나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네네. 이 중국조차도 지금 탄소 중립을 위해서 어쨌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요. 아 그리고 80%가 외부 요인이더라도 20% 감량해야죠. 그렇죠. 20% 줄여야죠. 맞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외국에 어떻게 보면 선진 사례들이 있는데 왜 이런 거를 원광수 시장은 외면하고 있느냐. 그래서 김지현 의원은 원광수 시장이 근데 시장님 어떻게 보면 이게 기후에 관련돼서 너무 흥선대원 군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어떻게요? 흥선대원 군 같다고요. 네. 기후 위기에 관련돼서는 아주 흥선대원 군 같아요. 의원님 너무 좀 외국 사례 다 관심 없어요. 극단의 지금. 오류에 극단의 오류. 네. 극단적으로 얘기해야 시장님께서 좀 새겨 듣지 않으실까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후 흥선대원군 같다. 이렇게 꽂으십니다. 오늘 왜 선진국 탄소 중립 트렌드를 배척하느냐? 이런 거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새로운 별명이 또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 기후 흥선대원군. 안 돼. 쇄국이야 그냥 이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서는. 아, 아니 그리고 항상 이 원광수 시장은 일본하고 미국사를 많이 들어요. 본인이 갔다 왔기 때문에. 맞아요. 유럽사는 안 들어요. 유럽은 본인이 안 갔다 왔기 때문에. 근데 유럽을 보라는 거야. 이 탄소 중립 할 거면은. 하여간 그런 점을 김지현 의원은 잘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김지현 의원은 대안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를 준비 중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지 예산처럼 네네. 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부서별로 예산을 잘 편성을 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가 이거를 선례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 적용하고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그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을 실시하면은 네. 이게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산별로 꼭 온실가스 감축 인지를 시행해야 되는 거를. 네. 어쨌든 김지현 의원이 어쨌든 팔 걷고 나서서 네네. 본인이 이제 조례를 좀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시정부도 발맞춰 가야 될 것 같네요. 여기에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과 접목한 ESG 경영을 강화하기도 하고 또 신재생에너지 시민 발전소를 만들 필요도 있다. 이 요새 이제 이게 화제인데 예를 들어 신안군에 전남 신안군의 햇빛 연금이라고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마을에 만들어서 그 수익금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그래서 맞아요. 연간 주민들 1인당 68만 원을 지급받고 또 18세 이전 아동 청소년에게는 120만 원을 또 지급하기도 하는 그래서 굉장히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 재생에너지를 아주 선순환을 잘한 한 달에 10만 원 꿈이름. 아 그러네. 야 꿈이름 재원 마련이 그러니까요. 여기서 가능할 수도. 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사례가 또 있고 또 신재생 에너지 집적화 단지 조성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놀고 있는 건물 지붕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해서 주민 수익을 창출하는 어떻게 보면 햇빛 연금하고 그쵸. 비슷한 거죠. 네. 원주도 이제 산업 단지에 어떻게 보면 건물들 놀고 있는 거 많잖아요 지붕에. 네네. 그런데 이제 태양광이라고 좀 설치를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가정용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축 이건 제주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데 한마디로 이제 실시간으로 내가 전력량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뭐 지난달 대비 얼마 절감하면은 뭐 탄소 포인트 같은 것도 주고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에 열섬 효과 완화를 위한 가로수와 같은 녹지 조성의 필요성도 언급을 했고요. 예를 들어 이제 김지현 의원 지역구이기도 한 태장 1동 칸타빌 아파트부터 학성초 가는 구간에 아이들이 폭염에도 그냥 걸어다니는 경우가 많대요. 뭐 가로수가 전혀 없어가지고 네네. 이런 데 필요한 거 아니냐. 그쵸. 이 녹지가.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서 김지현 의원은 여담이지만 이 열섬 효과 아시죠, 시장님? 이 열섬 효과가 엄청납니다. 폭염 때. 시장님은 키가 크시니까 열섬 효과를 덜 받으실 거예요. 예. 예.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이니까요. 전 많이 받습니다. 예. 제 아이는 더 받겠죠. 유모차에서도 똑같습니다.
또 이런 농담을 던지게 됐습니다. 이게 깨알같이.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시장님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아직 잘 체감 못하시는 건가요? 네,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쭉 듣던 원광수 시장은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결국에는 세수 확장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에 적극적인 관심을 김지원 의원도 가져줬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돈 문제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그게 진지하게 들은 건지 의문이긴 한데 뭐 그렇게 답을 하기는 했습니다. 한편 요 얘기 깜짝 놀랐어. 나 이거 그러니까요. 영상 보다가 저희의 오랜 의문이 있죠. 과연 우리 원광수 시장님은 원주 아는 척을 본 적이 있을까? 그 답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사실 주차장 같은 경우도 제가 시장님한테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주차장 예산 719억이 말이 되냐, 상임위 때 400억 올라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 가지고 시장님하고 싸운 걸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우리 한번 시민들 보시죠. 시장님 이 영상 제가 만든 게 아니라요. 제가 편집한 게 아닙니다. 원주의 원주 아는 척이라는 유튜버 청년들이 원주의 시정을 리뷰하는 유튜브 아시죠? 보신 적 있으신가요? 2번 정도 봤습니다. 네. 네. 거기를 보시면 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실 거라고 보고 요거는 인스타에서 제가 이제 캡처해 온 건데 17만 명이 봤습니다. 17만 뷰. 그리고 좋아요가 1000몇 개, 댓글이 어마어마합니다. 그중에 시장님을 칭찬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를 칭찬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시장님을 욕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저를 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재밌는 댓글 중에 하나는 저 의원은 의회 올 때 말 타고 다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 봤다. 보셨습니다. 시장님 비주얼. 그러니까 시장님도 보셨군요. 아니 내가 그때 시장님 1주년 기념 팬미팅 저 배구 네네. 아트홀에서 하셨을 때 유튜브 많이 보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번쯤 보시지 않았을까 했는데 역시 보셨어. 2번이나. 우리가 시장님의 알고리즘에 다 왔어 그래도. 네. 감개가 무량합니다. 야, 아니 저 회의록을 보다가 원주 아는 척이 등에서 깜짝 놀랐어. 나는 영상보다 깜짝 놀랐어. 갑자기 우리 쇼츠가 나와가지고. 참고로 그러니까요. 김지원 의원이 튼 쇼츠는 저희 그 시장님의 킹 받는 지속 가능 발전 아는 척 그리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또 차장 시장 이거 2개를 풀었거든요. 제목을 이렇게 딱 박혀 있으니까 약간 얼굴이 바뀌어. 아니 나 괜히 그러니까 나도 얼굴이 괜히 붉어지더라고. 아니 우리 방송이 창피한 건 아닌데 뭐가 네. 이렇게 시의회에서 널리 이렇게 상영됐다고 너무 노골적인. 생각하니까. 네, 어쨌든 시장님도 보셨다고 하는데 구독은 안 눌러주셨나? 그러니까요. 구독도 좀 해주시고 자주 한번 또 봐주시면은 그래도 저희가 뭐 시장님 뭐 괜히 뭐 욕하고 비판합니까? 맞아요. 시장님께 다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충원을 드리고자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 거니까 앞으로도 좀 2번이 아니라 20번, 20번, 뭐 200번 계속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저는 오랜 의문이 풀려서 너무 좋습니다. 김지원 의원 고마워요. 그러니까 또 속 시원합니다. 네. 오랜 궁금증이었거든요. 네, 감사하고요. 자, 앞서 어쨌든 이번에 기후위기 관련 질이 많이 나왔다고 했는데 김혁성 의원도 이번에 참전을 했습니다. 또 김혁성 의원 조경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번에는 녹지에 엄청 포인트를 맞춘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뭐 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녹지 얘기를 해. 녹지사를 유감없이 드러냈는데 원광수 시장에게 녹지를 없애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에 반대한다고 이제 밝혔는데 근데 저는 이 질의를 보면서 좀 한계점을 느꼈던 게 근본적으로 이 김혁성 의원의 스탠스가 좀 애매했어. 그러니까 본인은 주차장 확대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녹지를 없애고 만드는 것에 반대한다. 그러니까 약간 좀 협소하게 얘기를 한 거야.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원광수 시장이 이렇게 반론을 한 거죠. 녹지 별로 안 없앴는데 우리? 그리고 다른 곳에 녹지 이식해서 녹지 공간 유지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도 녹지 사랑하는데 이렇게 계속 답변을 하거든요. 원광수 시장. 그러니까 이런 답변 앞에서 약간 말린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네. 명확하게 좀 이 답변. 그러니까 애초에 녹지를 없애고 주차장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주차장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 그쵸. 뭐 차가 많아진다고 주차장 계속 확대하면 차는 더 많아지는 건데 이거 끊임없는 악순환인데 이걸 끊어야 되지 않겠냐. 그럼요. 이렇게 공세적인 질의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뭐 녹지를 단서 조항으로 달고 거기에 국한해서만 이 주차장 질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은 이 원 시장님 답변에 밀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나도 녹지 사랑하다 이 답변에 저도 실수가 적극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녹지 조성하고 있다. 네, 그런 점에서 살짝 아쉬웠고요. 자, 그리고 김혁성 의원은 이어서 5분 자유 발언에서도 도시 숲의 필요성과 가치를 역설했습니다. 동시에 이제 원주천 벚나무 집단 벌목 사건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그걸 언급하면서 환경청에 따르면 홍수 대비 국가천 재해 예방 공사의 일환으로 약 1.6km 구간의 제방 둥마루 폭을 3m에서 8m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하천과 인접해 식재되어 있던 벚나무를 어쩔 수 없이 제거했다고 합니다. 원주시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여 조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전 좀 의아했던 게 이 김혁성 의원이 정작 그 행정복지위원회 본인 상임위에서는 이 벚나무 옮겨 심는 것에 반대했다고 발언했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나무는 솔직히 저도 아깝습니다. 아까운 건 사실이지만 그 나무를 도로 거다가 살리기가 힘들다면은 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확실하게 그 생각입니다. 저도 그 생각인데,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계시기 전에 윤석열 과장님, 고은욱 과장님 계실 때 그 말씀을 한번 하셔갖고 제가 그랬었거든요. 옮기면 100% 죽습니다 그랬어요. 100%. 살릴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밑에 뿌리 구조도 우리가 생각하는 뿌리 구조랑 전혀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거에 대해 반대를 한다고 했는데, 뭐 시민들께서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세요. 네, 맞습니다. 못 하시다 보니까 좀 이렇게 공식적으로 그런 내용을 좀 알려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또 잡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자를 수밖에 없었는데 벚나무를 이 시민들이 그 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상임위에서. 근데 5분 발언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조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김혁성 의원이? 옮겨 심는 건 안 되고 아예 애초에 대처를 더 잘해서 배지 않게 했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 이 하천을 넓히고 이 도로를 넓히는 것 자체가 너무 선행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난 그래서 어떤 말을 어느 장단이 맞는 말씀인 건지 그거 아니고서는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좀 입장을 들어볼 수도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김혁성 의원은 뭐 본인도 조경 전문가니까 맞아요. 네. 벚나무를 옮겨 심기는 힘들었다라는 어떤 그 시정부 입장에 좀 동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종합적으로 보면. 자, 그리고 광문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후위기 관련 질의를 이어갔는데 이런 제안들을 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원주가 좀 비싼 편 아닙니까? 그거를 좀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줬으면 좋겠고, 가격을. 또 열섬 효과를 완화하는 투수성 포장재를 활용한 생태 주차장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아스팔트를 그냥 무식하게 까는 게 아니라. 맞아요. 요즘 보면은 약간 그 보도블럭 같이 생겼는데 거기 가운데가 파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잔디밭이 있는 그 보도블럭이 있어요. 맞아, 본 것 같아요. 네네. 아마 그 행구동의 기후변화 교육센터 주차장에 있는 걸 생각하시면. 하여간 주차장에 풀이 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원래 광문군은 주차장 확대 좀 부정적인 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기왕 어쩔 수 없이 지을 거면 생태 주차장으로 지어라, 뭐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이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진단과 대응이 필요하고, 맨날 뭐 외지 요인이 뭐 80% 90%라는데 진짜냐 이런 거 한번 따져봐야 된다라고 했고, 또 주요 도로와 산단 주변에 도시 숲을 확대하고 또 쿨링 포그 시스템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 쿨링 포그는 그죠? 물 쏘는 거 있잖아요. 네. 공원 같은 데도 막 설치돼 있고, 뭐 차 지나가는데 설치돼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원주에도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민주당 의원 3명이 시정 질문에서 기후위기 대책을 잇따라 물은 셈인데, 좀 아쉬운 점은 서로 협의가 안 된 모양이에요. 맞아요. 3명이 서로 소통이 안 됐어. 그러니까 뭐 기후위기 질문이 의원들마다 나오니까 내가 볼 때 너무 비효율적인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서로 좀 다른 걸 물어봐야 되는데 너무 네. 비슷하게 겹친 게 많았어요. 주차장이나 뭐 녹지나 이런 거 대해서는. 네네. 그래서 김재원 의원도 스스로 얘기하더라고요. 다음에는 좀 소통을 잘해서 전략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저도 보면서도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자, 이 밖에 상임위에서도 기후위기 탄소중립 관련 질의들이 나왔는데 몇 가지 좀 추려보면, 먼저 권아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전에도 이 질의를 했었는데, 시청에서 이제 차량 구입할 거 아닙니까? 우리 조례에 따르면은 친환경 차량을 우선 구입하도록 돼 있어요. 전기나 네네. 수소. 근데 이번에 내년에 구입하는 차 4대 중에 친환경 차가 한 대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결국은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네네. 시청부터가 친환경 차를 안 사는데 이게 시민들이 사겠냐. 그렇죠. 아니 시는 탄소 중립의 가장 핵심적인 하나로 친환경차 보급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친환경차 구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이어서 광문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탄소 중립 지원 센터 지금 상지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원주시 여기 예산이 좀 이 거대한 담론에 비해서 좀 부족해 보인다, 소홀해 네네. 보인다라는 취지의 질의를 했습니다. 현재 탄소 중립 지원 센터 운영 예산은 연간 2억 원이고요. 교육 프로그램은 3,500만 원, 체험 프로그램은 3,3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좀 예산도 들고 구체화된 사업도 많이 나타나야 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탄소 중립, 기후 위기에 대한 의식 제고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광문군 의원이 또 질의를 했는데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생태 하천가가 원주천 르네상스 사업을 함께하고 있거든요. 이 원주천 르네상스 사업은 원주시 정부가 120억 원을 들여서 원주천 일대의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를 개선하고 파크 골프장, 피크닉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생태하천과는 이 중 5억 원을 들여서 보행로 개선을 담당하고 있어요. 근데 생태하천과는 뭐 이름부터 나타났지만 생태계 보존과 보호를 주 목적으로 하는 부서거든요. 근데 이 르네상스 사업은 사실 하천 정비와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보면 하천 활용에 더 가까운 또 나가면 사업이잖아요. 개발에 가깝다고 볼 수도 네네.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거 여기에 굳이 생태하천과가 뛰어드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네네. 오히려 원주천 르네상스를 할 때 그걸 좀 견제하는 역할. 그러면 우리 정부 부처에서 환경부의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거 맞아요. 아니냐. 근데 네. 같이 동참하고 있으면 이거 누가 견제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일단 광문군은 전반적으로 이 르네상스 사업 자체에 좀 부정적인 것 같더라고요. 뭔가 좀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 큰 것 같아요. 그쵸? 저희도 그런 네.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김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또 상수원 보호구역 얘기가 나오니까 이 해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의 논리가 기본적으로는 그거잖아요. 결국에는 보호구역 해제해서 거기에 공장을 짓든 좀 개발을 하자라는 맞아요. 건데 네. 기후 위기에 대한 심각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해제를 촉구하는 건 상당히 부당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역시 원주시의 녹색 땅에 가까운 포지션을 점유한 의원인 점을 유감없이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여간 그러니까 네. 이게 횡성이 어쨌든 그동안에 피해를 받아온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좀 보상의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봤을 때 해제를 해서 개발을 해주는 것이 꼭 이 보상에 적합한 방식이냐. 그게 강원특별법의 논리이기도 네네. 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줄 생각을 해야 되지. 맞아요. 개발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이제까지 보호해온 의미를 무색하게 하는 네네.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때보다 뜨거운 기후위기, 탄소 중립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정례회였고요. 근데 뭐 지금 원주시 정부 입장은 똑같습니다. 뻔해요. 뭐 이 탄소 중립 정책, 뭐 환경 교육센터에서 환경 교육을 계속 잘 해보겠다. 그리고 뭐 친환경 차량 보급하겠다. 자기들도 안 사면서. 자, 그리고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를 시행해서 조금 줄여보겠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하겠다. 그리고 녹지 공간 확대하겠다. 근데 뭐 아까 얘기 들으셨지만 다 애매합니다. 이것만으로 과연 2030년까지 40% 감축, 2040년 탄소 중립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하지 않아 보여요. 이슈 셋 만두 축제 예산은 도대체 얼마인가? 마지막 이슈. 원광수 시장이 원주 대표 축제로 육성 중인 만두 축제. 예산이 가파르게 올랐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죠. 첫 해였던 2023년에 2억 7천만 원이었던 예산이 올해 6억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어휴. 2배 넘게 뛰었어요. 네. 이것도 많다는 의견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6억도 너무 네. 많은 거 아니냐. 매주 2억 7천도 많다는 분들도 있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에 더 숨은 예산이 있었대요. 6억이 아니었어. 끝이 아니에요. 6억보다 더 들어갔던 거야 만두 축제. 바로 시정 홍보실 홍보비 예산 일부가 만두 축제 홍보 예산으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따가도 지적하겠지만은 만두 축제 예산 이렇게 써놨으면 여기에 홍보비까지 포함해야 정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근데 그렇죠. 홍보비는 시정 홍보실에 딱 빼놨다는 거야. 아니 왜요? 시정 홍보했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 이 말이 되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시정 홍보실에 언론 뉴미디어 매체 활용 광고비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27억이다. 이게 지난 행감 때도 너무 많다라는 맞아요. 지적이 이미 나온 적도 네네. 있었는데 이 27억이 아니라 문제가 많은 예산인 게 또 드러난 거예요. 이 27억 중에서 약 2억 원에서 3억 원 사이가 만두 축제 홍보에 사용된 것으로 야. 보입니다. 그러면 거의 50%네요. 그렇죠. 합치면은 자 만축제 예산 6억이니까 여기다 2억에서 3억 합치면 적어도 8억 아니면 9억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뭐야 그러니까 만두 축제에 거의 9억 썼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정확한 예산을 아무도 모릅니다. 도대체 얼마가 들어간 건지 홍보 예산으로. 지금 보세요. 2억 1천만 원 설이 하나 있고요. 2억 7천만 원 설이 있고요. 3억 7천만 원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정 홍보실에서 얼마나 흘러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아니, 만두 축제. 예산에서 이렇게 설이 나오는 게 이게 맞는 일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시정 홍보실이든 경제진흥과든 시원한 답변을 못 내놔요. 정확히 얼마 썼다는 거. 그래서 만두 축제 예산이 총 얼마라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못해.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김혁성, 홍기상, 차은숙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특히 김혁성 의원은 질타를 해요. 자료 숨기지 말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료를 숨기지 마시라고요. 대표 음식은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렇게 디자인으로 그거 말고요. 네. 자료를 숨기지 마시라고요. 만두축제 총 얼마를 썼는지 제가 여쭤봤었잖아요. 엄청나게 과도하게 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시죠? 실장님도 지금 어떻게 내용이 구분된지 모르시죠? 그렇죠?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도 이해가 안 가시죠? 축제 예산만 10억이라고 했어요. 축제 예산만 10억 중에 지금 제가 여기서 구분해서 확인한 것만 해도 3억 5천이에요. 만두축제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지금 관리가 엉망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네. 소관부서 담당자들도 정확히 얼마 들어갔는지를 답변을 못 하고 있으니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문정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에서 이렇게 꼬집어요. 6억 원 이외에도 만두축제 홍보 등을 명목으로 수억 원의 예산이 편법으로 추가 지출됐다. 심지어 사업부서에서는 시정 홍보실에 편성된 홍보 예산으로 만두축제 축하 공연 용역을 시행하는 등 편성 목적에 꼼수로 사용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는데 이거 보니까 아, 축하 공연에도 돈을 썼다는 거야 결국에는. 그러면은 거의 10억 쓴 거 아니에요 지금 만두축제에만 시정보실 예산 다 빼다가? 진짜 선의로 네. 이게 시에서 추진하는 축제니까 시정 홍보실에서 홍보 예산을 쓸 수 있다. 오늘 너무 다 선의로 해석해 주셔. 그래도 네. 또 이런 포지션 하나 있어야 되지 그래.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선의로 봤으면. 그렇다고 쳐도 네. 축하 공연 용역은 이건 못 참지. 이건 안 되지. 이걸 왜 빼다가 쓰냐고 딴 데다가 왜 시정 홍보실에 있던 걸 다 빼가지고 시정 홍보실은 무슨 죄야? 차라리 그거 예산 다 뺏겨. 광고하는데 썼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고요. 실제로 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르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 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제47조 2의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 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으면 그러니까 돌렸을 수 없다는 맞아요. 거예요. 예산을 네. 여기서 저기로. 그리고 부득이 예산을 이용할 시에는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정 홍보실에 있던 예산을 만두축제 홍보에 쓰려면 의회 승인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막 네. 갖다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돌려 쓰지 말라고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시정부는 뭐 만두축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부서 간 협의로 예산을 돌려 쓰고 있는데 이게 의회 무시라는 거죠.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기관에서 일을 같이 파트너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목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예산목을 괜히 세우니까 이럴 거 그냥 통으로 다 세워놓지 그냥. 그러니까요. 경제진흥과 예산입니다. 그냥 사업 다 빼놓고 그냥 부서별로 그냥 부서 예산만 통으로 세워놓지. 그게 아니잖아요. 목으로 세워놓는 우리 취지가 다 있고 예산 감시할 때 그걸 바탕으로 하는 건데 그럼요. 그 취지를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편성을 이번에 시정부가 한 거죠. 그러면서 문정환 의원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한 기관이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고 다른 기관의 권한을 침범할 때 어떤 참담한 일이 발생하는지 최근 12.3 계엄 사태를 통해 지금 우리는 그 결과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원칙을 지킵시다. 그것이 법치이고 민주주의입니다. 네. 만두 축제 이런 예산 잘못된 편성에서 계엄까지 나타날 수가 있다. 나비 효과다. 잘못하면. 혹시 만두축제 예산 삭감하면은 네. 원광수 시장이 거기까지 가면 안 돼. 아니야. 의외의 복거다. 아니야. 뭐 기분은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뭐 나비 효과 그죠? 이런 그럼요. 적으로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문화가 만연해지면 지금 대통령도 의회를 완전 그냥 패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무슨 그래놓고서 무슨 의회가 거의 뭐 내란을 일으켰다 적반하장을 보이고 있는 건데. 이런 태도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항상 묻습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게 관행화돼요. 그렇죠. 네. 시장의 권한이 너무 세다는 겁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뿐만 아니라 제왕적 시장이야 그냥. 더해요. 어떤 네. 면에서는 왕이야 그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건 물론 시의회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문정환 의원이 좀 잘 지적을 했고요. 원광수 시장은 만두 축제를 위해서라면 이렇게 무리수까지 감행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세금 아끼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래도 되나 싶어요. 우리 세금을 그냥 이렇게 시의회도 기만해 가면서 그쵸. 써내는 거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고서 또 의회와 협치를 기대하는 것도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모로 좀 모순을 많이 느끼게 됐던. 네. 저는 이게 또 근데 만두축제 시위했어요. 예산이 또 늘어서 네. 이게 견제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번에 또 늘어나서 네네. 8억 원으로 그래도 뭐 10억에서 깎긴 깎았잖아. 그런 의미로. 네. 그리고 저 시정 홍보실 예산도 2억이 삭감됐습니다. 또 네네. 만두 축제 관련 홍보 예산은 다 삭감을 시켰고 좀 더 깎았어야 된다는 분들도 계시기도 한데 결론적으로는 결론적으로 살짝 견제 역할은 했다라는 네네. 점을 좀 언급해 드리고요. 여기까지 이슈였어요. 눈에 띄는 조례.
눈에 띄는 조례 첫 번째, 안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주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이제 일단 장애인 최적 관람석이 뭐냐? 네네. 이제 한마디로 장애인이 관람하기 편한 위치에다가 관람석을 잘 보이는 마련하라는 곳에. 거죠. 네. 예를 들어 출입구나 피난 통로에 접근하기 쉬운 위치, 뭐 위치에 이제 중간줄 또는 제일 앞줄 이런 데다 이제 배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무대가 잘 보이는 곳. 지금은 보통 우리 장애인 관람석 하면은 막 맨 뒷줄, 뒷줄. 보이지도 않는 데다가 맞아요. 막 설치해놓고 이러면 안 된다. 중간이나 맨 앞자리에다 하고 또 출입구나 피난 통로에 가깝도록 배치해야 된다. 이걸 이제 장애인 최적 관람석이라고 하는데 지금 관련법에 따라서 예를 들어 공연장이 있으면은 전체 관람석 수의 1% 이상은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최적 관람석 기준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관련법에는. 그래서 이번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이 장애인 관람석 중에서 50% 이상을 장애인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해야 한다라고 쉽게 네네.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0.5%인가? 그러니까 전체 관람석 중 1%는 장애인 관람석 그리고 그 1%의 50%는 최적 관람석으로 해라. 그렇죠. 어떻게 보면 0.5%가 맞죠. 맞죠? 네. 네. 수학. 네네 맞습니다. 요즘 산수에 자신이 없어. 기초적인 것도 해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엄청 미미해요. 맞아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그래서 보니까 뭐 진짜 별로 없어요. 한두 석 아닐까요? 맞아요. 뭐 보면은? 백운하톨은 총 세석 뭐 네, 이런. 뭐 972석인데 거기에 뭐 맨 뒷줄에 10석. 그렇죠. 그다음에 뭐 치앙예술관도 6석. 그러니까 5석을 넘지 않을 겁니다. 4석 뭐 이 정도 최적 되더라고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치약 예술관, 백운 아트홀, 치약 체육관, 댄싱 공연장, 종합 체육관 이런 주요 공연장이 대상이 되고요. 3년 이내에 장애인 최적 관람석을 설치하도록 부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네. 이것도 잘 지켜봐야겠어요. 맞아요. 제대로 하는지. 안정민 의원은 10월 시의회에서도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이 최적 관람석 설치가 필요하다. 제안한 바 있는데 바로 본인이 조례를 만들어서 어쨌든 문화도시위원장으로서 제 몫을 했다라는 네. 점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수 자체를 좀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보통 이제 전국 통계도 그렇고 원주시 통계도 등록 장애인의 비율 자체가 5% 내외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정말 적어도 전체 관람석 수의 5% 이상은 기본적으로 맞춰야 되지 않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는 거죠. 1%는 너무 네. 적고 그가 더 근본적으로 나아가면은 공연장까지 오시는 것도 힘들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지금 뭐 교통 약자의 이동 지원에 대해서도 사실 아직까지 원주시가 미흡한 점이 또 많기 때문에 그쵸. 네. 이번에 저 임차 택시 없애고 바우처 택시로 전환했는데 이거 나중에 지적할 게가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많거든요. 내가 볼 때 네네. 교통 약자 이동 개선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도 저상 버스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좀 그럼요. 개선한 작업들이 필요하고 그런 거 하신 다음에 너무 딴 길로 샜는데 치악산 케이블카나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네. 교통 약자에 대한 걸 운운하실 거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장애인에 대한 어떤 정책들은 원주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사실 원주시가 먼저 앞장서서 조례도 발의하고 그랬어야 되는 게 그럼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더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도 종합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잘 조성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래요? 뭐 작년에 막 이렇게 그 전국에 있는 그 배구장이나 농구장 이게 전수조사한 기록들이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는 원주시 종합체육관이 유일하게 장애인 매표소가 있는 그래요? 곳으로 꼽혔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잘하고 있는 건 또 계속 잘하면 되는 맞아요. 거고 부족한 네. 점이 있으면 계속 보완하면 되는 거고 좀 세심한 신경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음 조례 원주시장이 대표 발의한 원주시 청소년 시설 등에 대한 보건 위생 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인데 뭐 제목이 다한 조례입니다. 원주시 청소년 시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역 아동센터 등의 생리대, 생리컵 등 보건 위생 물품을 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동시에 보건위생물품 관련 교육, 홍보, 실태 조사도 가능하도록 한 건데요. 지금 보니까 원주시에 한 40개소 정도의 네네. 이 조례에 따르면 비치가 가능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또 앞으로 뭐 청소년 행사도 열리잖아요. 원주에서. 맞아요. 그럴 네. 때도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이런 보건 위생 물품에 대한 접근성이 충분하지 않다. 그쵸. 지적들이 네.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개선이 잘 안 됐었잖아요. 맞아요. 네. 이런 조례가 어쨌든 최소한이나마 어쨌든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도 충분하진 네네. 않더라도 그런 그러니까 점도 이런 좀 게 긍정적이에요. 결국 이런 보건 위생 물품을 어떤 개인의 그러니까 이게 공공의 영역으로 바라볼 것이냐 그렇죠. 아니면 개인이 쓰는 소비재로 볼 것이냐 이 인식의 차이에서 또 벌어지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거는 또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은 어쨌든
여성들은 이런 보건 위생 물품을 구입하고 이런 네네. 비용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뭐 네. 핑크택스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이라는 또 인식을 가지고 이런 지원 정책들 적극적으로 더 펼쳐줬으면 좋겠다. 이건 그래도 원주시 정부에서 발의한 조례니까 잘했다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인상적인 발언. 눈에 띄는 발언 첫 번째, 권아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금으로 시장 문자 보내기 자제하라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지난 시의회 때 원광수 시장에게 절기의 요정이라는 별명을 붙였던 권아름 의원 이번에 5분 자유 발언에서도 문자 자제를 촉구했는데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면은 원광수 시장 절기마다 하여간 네네. 뭐 일만 있으면 기념일마다 문자 보내시지 않았겠습니까? 8월 15일 광복절, 8월 22일 입추, 9월 7일 백로, 9월 16일 추석, 9월 22일 추분, 10월 8일 한로, 10월 23일 상강, 11월 7일 입동까지 하반기 들어서만 10통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그때 집중적으로 보내신 거야 이때? 이해가 안 되네. 보통 절기는 그 네이버 메인 화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시장님 문자를 통해서 알 필요는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11월 7일에는 아마 뭐 이거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 동지 입동 사태가 터졌거든요. 맞아요.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 이 문자를 이렇게 보냈어.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절기인 동지라고 보냈는데 근데 알고 보니 11월 7일은 동지가 아니라 입동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잘못 보냈어요 일단. 맞아요. 근데 굳이 또 정정 문자를 보냅니다.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절기인 입동입니다. 라고 보냈는데 동지를 입동으로만 바꿔서 보냈는데 근데 설명은 결국 동지잖아요. 그쵸. 입동은 겨울이 이제 시작되는 들어가는 네. 거잖아요.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절기는 동지인데 이걸 또 입동이라고 잘못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문자를 보내. 아니면 입동으로 맞춰서 그래서 실수에 대해 너그러이 용서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사과까지 했는데 결국에는 2시간 동안 문자만 3통을 보낸 거거든요 연달아. 시민들이 얼마나 이게 참 짜증이 났겠습니까? 이거 뭐 하는 거야? 원맨쇼야 뭐야? 자기가 먼저 아니 물론 잘못 보내면 뭐 수정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굳이 그걸 꼭 수정해. 그러니까 아니 정성도 없어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처음 잘못 보내고 두 번째는 단어만 그러니까요. 바꾸고 결국에는 사과하고 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뭐 그냥 해프닝으로 웃고 넘기면 뭐 그만이면 모르겠는데 문제는 여기에 다 우리 세금이 쓰인다는 겁니다. 권아름 의원이 추정한 바 2022년 72만 원이었던 이 문자 발송 예산은 작년에 265만 원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는 9월까지 65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이 된대요. 그러면 2년 동안 얼마가 든 거야? 거의 뭐 8배? 8, 7, 56, 7, 9, 63 거의 그쵸. 9배가 늘어난 네네. 거네. 그리고 앞서 말한 그 11월 7일 동지 입동 사태 때 이 오발송 때문에 들어간 비용이 150만 원 가량이라는 거. 이 3번 야. 보내는 거 바람에. 이게 뭐하는 짓이냐는 거야 도대체. 그 이대로라면 올해 문자 발송에만 1,000만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쓸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 이게 맞냐? 그러니까요. 아니, 도대체 세금 아끼겠다는 분이 왜 절기마다 굳이 문자를 보내시냐고. 이 의도를 알 수가 없다는 거야 도대체. 그것도 그마저도 제대로 제대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37만 원주 시민에게 다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12,000여 명에게만 간대요. 그럼 이 기준은 뭐냐 도대체? 선택받은 자입니까? 우리는 선택을 못 받았습니다. 사실. 안 와요 우리는. 나도 우리 받고 싶어. 방송 2번 봐주시면서 방송 봐주셨으면 문자도 좀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어쨌든 자 그리고 이 받는 사람에게 동의는 받았냐? 그렇죠. 연락처를 어떻게 수집했고 또 문자 발송에 대한 그 승인은 받았는지 이것도 의문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춘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승인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문자를 보내준다는 네네. 거예요 시에서. 근데 원주시는 뭐 그런 적도 없는데 지금 그냥 어리둥절해 한다는 거죠. 받는 시민들도 내 맞아요. 번호가 네. 어떻게 이렇게 간 거지? 뭐 이러고 있다는 거죠. 과연 이걸 두고 소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반문을 했습니다. 가뜩이나 원광수 시장은 소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이 시 예산 3억 원을 들여서 1층으로 시장실을 이전했는데 이 시장실 개방 행사는 2022년에 한 번 하고 작년에 2번 하고 올해는 한 번도 진행하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이럴 건 뭐하러 1층으로 옮겼냐 뭐 시민들한테 개방도 제대로 안 하면서 이런 비판 받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형식적인 행사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네. 문자까지도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보내고 정성도 없이 그냥 대충 보내고 있으니까 이게 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리고 행복 원주 카카오톡 채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굳이 보내실 이유가 뭐냐? 행복 원주만 봐도 우리 절기의 변화 다 알 수 있어요. 그 표지만 봐도.
아니면 뭐 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카카오톡 채널에서 절기마다 그냥 이렇게 그래. 글 한 번씩 올려주면은 왜 선택받은 12,000여 명에게만 보내시냐고. 네. 그러니까 그건 또 행복원주를 구독한 사람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권나름 의원은 지금이라도 문자 발송 예산을 줄이고 시장실을 자주 개방해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라고 촉구를 했지만 네네. 뭐 3년 내내 얘기하지만 맞아요. 뭐 안 들으시니까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개선의 여지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권나름 더불어민주당. 네. 권나름 민정원한테 좀 유감스러운 건 송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번에 시정질이 잘했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 공공심야 어린이 병원 관련 질의라든지 저 어린이 놀이터 맞아요. 실내 복합, 어린이 체험- 복합 체험시설, 네, 체험관. 그 공약 후퇴 아니냐 이런 거 질의한 거 상당히 잘했거든요. 네네. 정말 생활 밀착형 질의 상당히 와닿게 잘했네. 그거 이번에 큐레이션 하면서 제가 불가피하게 뺐거든요. 분량사. 역시 미혼이라서 네, 송구하다 말씀드리면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질의이기 때문에 원래 지금 3만 6천 명의 뭐 부모님들이 국기시라도 준비해 주시지 그랬어요. 약간 네. 나중에라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기는 한데 회의록 한번 찾아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발언을 2개 꼽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원주 문화원 축소 운영에 관해서 이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는데 원주 문화원이 내년부터 휴일 대관을 대폭 줄일 방침이에요. 직원 업무 과부하가 심하기 때문인데 현재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받으면서 행정, 사업, 대관 업무를 모두 소화하느라 초과 휴일 근무가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3년간 11명이 퇴사했는데 대다수인 10명이 3년을 못 채우고 있다. 그 숙련자도 없는 겁니다. 그쵸. 지금 업무에 네. 관련해서. 원주 문화원은 2021년에 무실동으로 이전하면서 뭐 공간도 훨씬 넓어졌고 이용객이 5배나 급증했지만 인력과 예산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원주시정부는 내년에 직원 1명 채용에 근속 수당만큼의 급여 인상 예산만 반영을 했어요. 네네. 아주 쥐꼬리만큼 올렸다는 겁니다. 맞아요. 이게. 아니 네. 보면은 그 슈아도 어린이집에서 어떤 이렇게 공연 행사 있을 때 문화원으로 계속 가더라고요. 보통 많이 가죠, 맞아요. 단체로. 네. 그러면은 뭐 그 어린이집 한 곳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대관이 계속 있을 거고. 정신없죠. 네. 그리고 또뭐 어린이 뮤지컬 이런 것도 거기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말에. 그러니까 네. 대관 업무 하나만 맡아도 정신없을 그쵸. 정도인데 이분들은 뭐 네. 대관 사업 행정 다 해야 되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예산이 실제로 적긴 적은 것 같아요. 지금 빅3 예산을 권하름 의원이 비교해줬는데 원주가 지금 직원 8명에 예산 10억 원이거든요. 연간. 근데 춘천이 직원 22명에 연간 26억을 쓴다는 거예요. 오. 우리의 거의 2배가 넘는 거죠. 그렇죠. 네, 직원은 거의 3배 가깝고. 네. 강릉은 직원 27명에 예산 95억 원을 쓰고 있으니까 우리와의 격차가 너무 크다. 그래서 권하름 의원은 대관 업무를 위한 인력 충원과 예산 증액에 있어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해달라고 다시 한번 촉구를 했는데 뭐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지만은 권하름 의원은 이 문화원에 대해서 꾸준한 관심과 맞아요. 처우 네. 개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런 차이는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춘천이나 원주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이 그 담당하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게 좀 파이가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문화원에 대한 예산이나 아니면 그런 사업 이제 범위라든지 이런 게 좀 적을 수도 있는데 근데 문화원이 공간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맞게끔 예산 편성을 해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원주를 말씀하신 거죠? 원주요, 방금? 원주. 네, 원주가 그렇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공간은 커졌는데 약간 그런 인식이 아직까지 못 따라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하여간 이런 점은 좀 잘. 그러니까 내년에 시민들이 결국에는 피부로 와닿게 될 거예요. 이거 모르고 계실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네. 내년 되니까 원주 문화원 갑자기 왜 운영을 이렇게 안 해? 이럴 때 가서 이제 또 민원 들어오고 그쵸. 이런 그때 네. 가서 움직일 겁니까? 빨리빨리 이런 거는 좀 처우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인력 충원과 이어서 나윤선 국민의힘 의원은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 행복한 원주를 만들자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게 사실 데자뷰입니다. 작년 11월 20일 5분 자유 발언에서도 반려동물 정책 수립과 적극 홍보를 제안했었거든요. 네네. 네. 나 의원은 정확히 1년 후에 다시 한번 똑같은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좀 더 구체화됐어요. 크게 3가지 제안을 했는데 먼저 자율방범 합동 순찰대와 함께하는 반려견 순찰대. 그러니까 서울 같은 데는 반려견도 이렇게 반려순찰대로 뽑혀서 이렇게 신청을 해서 뽑히면 산책하면서 이제 네네. 순찰대 역할을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뭔가 이제 뿌듯함도 있고 반려견도 어쨌든 그렇죠. 뭔가 좀 느끼지 않겠습니까? 인물을.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이제 이주영 배우라고. 오. 네. 그 이태원 클라스에 나왔던. 그쵸. 네. 네. 야구 소녀에 나왔던 거기 나왔던 배우. 그 전참시에 출연했을 때 티그라는 반려동물을
이제 함께 살고 있는데 티그가 이 반려견 순찰대로 나와가지고 오. 그때 좀 정책 홍보를 해주더라고요. 어떤 네네. 역할을 하는지 그런 거 보고 좋은 제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원주도 어쨌든 원광수 시정 들어서 이 합동 순찰대 엄청 전략적으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점적으로 네. 추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반려견 순찰대도 같이 하면은 반려동물을 이제 함께하는 분들에게도 뭔가 효능감을 주는 맞아요. 기회가 네.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게 지금이야 좀 춥긴 하지만 날이 괜찮을 때 보면은 그 집 근처 일상공원에도 반려견이랑 같이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죠. 이렇게 어쨌든 산책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 미션도 있다, 임무도 맞아요. 있다. 네. 그러면 또 뭔가 남다르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그냥 산책을 해야 된다는 너무 그냥 일상적인 맞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그 나가는 입장에서도 힘들 수 있는데 이 산책이 우리의 공동체를 위한 그렇죠. 어떤 하나의 나의 작은 기여가 될 수 있다면은 또 뭐 코스가 좀 달라지면은 뭐 반려견 입장에서도 또 새로운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패티캣을 중심으로 한 정기적인 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반려인뿐만 아니라 비반려인에게도 이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추진할 전담 부서를 설치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게 사실 그 원광수 시장 공약이 반려동물 복지와 환경 조성이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뭐 반려동물 문화 행사도 하시고 지금 반려동물 테마파크도 짓고 뭐 그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조직 구성은 지금 별 소식이 없어요. 사실은 이 시장의 의지는 행정 이 조직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과 실과 과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쵸. 근데 지금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동물복지팀 단 3명으로 반려동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웃 동네 춘천시를 보면은 아예 반려동물 과가 있습니다. 오. 여기에 15명이나 있어요. 그 원주시는 지금 3명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쵸. 왜 이렇게 춘천한테 자꾸 지는 거야, 근데? 아까부터. 그것도 과가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전담 부서가 아니기 5분의 1 때문에. 토막이 났어 지금 네. 원주는. 이거 왜 이렇게 대조적이죠 너무? 우리 인구가 지금 훨씬 많은데 춘천보다. 이거 아쉽다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통 보면은 그러니까 행사가 많아진다고 물론 행사야 이벤트성으로서 새로운 환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전담 부서가 생기고 예산이 늘어야 실제 삶에서의 변화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예. 나윤선 의원의 상임위에서도 그 올해 이동식 반려동물 놀이터 예산이 전액 삭감된 점을 아쉬워하기도 했어요. 이게 그 내년에는 고정식 그 놀이터를 몇 개 설치할 모양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 예산이 있으니까 이동식은 이제 그만하자 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 같은데 근데 텀이 있잖아요. 맞아요. 고정형이 뭐 바로 상반기에 설치되는 게 아니까. 네. 우리 심시티 하듯이. 근데 이게 반응이 이 어떻게 보면 인들한테 좋았던 건데 이게 이렇게 그냥 전액 삭감으로 그냥 무산되는 게 좀 아쉽다라는 맞아요. 점을 또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정책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게 있던 게 없어지면 그 뺏어가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단 실제로 말이죠. 뺏는 거기도 하죠. 네. 잘 누리고 있던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좀 네. 그런 걸 세심하게 살펴서 했으면 좋겠는데 뭐 형식적으로 그냥 서류로만 이렇게 그냥 다 뭔가 예산이 들어가고 빠지고 약간 네네. 이런 기분이 든다는 거죠. 나윤선 의원은 어쨌든 꾸준히 이렇게 반려동물 관련 질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함께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네. 아마 궁금합니다. 그러시지 않을까. 네.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또 해주는 의원이 있다는 점 의미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또 좋은 의미입니다. 5분 자유발언 원툴 박한근 국민의힘 의원 어김없이 이번에도 좋은 질의 해줬는데 소상공인 출산 대체 인력을 지원하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긴 노동 시간으로 인해서 육아에 할애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임신과 출산을 단념할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하고 싶은 분들도. 그래서 박한근 의원은 소상공인 출산 장려 아이보듬 지원 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경상북도 사례를 들고 왔어요. 경북에서는 소상공인 출산 장려 아이보듬 사업 똑같은 거네. 요거를 하고 있어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6개월간 월 최대 200만 원의 대체 인력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다고 오.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최저임금은 그쵸.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네네. 일단 이게 있고 여기에 플러스 박한근 의원은 그 이후에 발생하는 돌봄 비용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네. 지금 원주시에서 하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야간이나 휴일에 이용할 때 돌봄 서비스 요금의 50%가 증액이 된다고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더 붙는 네. 거죠. 어떻게 보면 네네. 할증이 붙는 거죠. 약간 야간 수당 같은 그렇죠, 느낌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아이돌봄 서비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네, 그렇죠. 네, 더 근무를 하셔야 되기 추가 때문에 근무성이 들어가니까.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용자가 부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시에서 안 내준단 말이에요. 네. 해줄 거면 다 해주든가. 왜 초과분은 또 이용자가 부담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소상공인 분들은 자영업자분들은 보통 야간 아니면 휴일에 또 하지 그쵸. 않겠습니까? 일을.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서울시에서는 서울 소상공인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야간과 휴일에 발생하는 돌봄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 같은 거. 그러니까 원주도 이걸 하자. 네네. 원주도 이건 경제도시 하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쵸. 또 우리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이런 게 바로 정말 생활에 밀착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이게 소상공인도 해당이 되고 자영업자도 해당되지만 프리랜서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맞아요. 프리랜서도 맨날 밤새는 게 일상 아니겠습니까? 불규칙하고 그쵸. 네. 그런 분들에게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원주가 뭐 저출생 대책 뭐 맨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 부족한 게 많을 수밖에 그럼요. 없거든요.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과 밀착된 좀 재현인 것 같아서 박한건 그러니까요. 어디서 이렇게 잘 가져오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좋은 시각에 이 오픈 발언들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오히려 전국 조례자랑 이럴 때 한번 모셔야 되지 않을까. 조례의 퀄리티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그래도 발언은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걸 이렇게 찾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선진사를. 뛰어나신 것 같아가지고. 네. 하여간 늘 기대가 됩니다. 이 5분 자유발언 원툴 박한근 의원의 발언까지 살펴봤고요. 올해 마지막 11월 12월 원주시의회 리뷰 진행해 봤는데 확실히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 맞아요. 네. 그렇게 참 철옹성 같던 답답하던 원주시의회에서도 이제는 뭐 기후위기 질의가 여과 없이 3번이나 계속 나온다. 뿌듯합니다. 저희도 네. 어쨌든 계속 기후위기 질의가 많아져야 된다 강조를 그렇죠. 했었는데 연차적으로 보면 계속 많아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첫 해는 진짜 네.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는 뭐 오히려 시정부가 너무 답답하게 느껴질 정도로 시의원들은 왕성하게 관련 질의를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가 나오는 만큼 뭐 잘 진전되는 게 있어야 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딱 눈에 띄는 그 반대편에 있는 게 그 원광수 시장의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번 하나 건졌잖아. 기후 흥선 대원군. 어휴. 요거 하나 진짜 건졌어. 철옹성이야. 그러니까 시의원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본인의 어떤 관점이라든지 맞아요. 네. 이런 정책에 대한 전환에 대해서는 별로 의지를 드러내지 않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함께 가야 되는 건데 시의회와 시정부가 여기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네. 같이 가야 되는 거고 심각성을 좀 더 뼈저리게 느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느낀 거는 조례가 갈수록 줄어들어요. 이제 내가 볼 때는 만들 거 다 만든 것 같아. 이분들이 임기 초에 엄청 발의했잖아. 그때 조례 엄청 많았잖아. 네. 이제 만들 거 다 만들었는지 고갈되셨는지 별로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2개도 좀 그중에서 겨우겨우 네. 좀 꼽았던 것 같아요. 그나마 꼽을 만한 것들. 예전 같았으면 오히려 저희가 조례를 좀 더 많이 뽑고 발언을 좀 줄였었던 우리 것 같은데. 조례 막 4개씩 꼽고 맞아요. 그랬어요. 네. 근데 지금은 2개 꼽기도 힘들 정도다. 왜냐면 이게 정례회거든요. 보통. 그렇죠. 네. 기간도 길었기 때문에 정례회에서도 조례가 이거밖에 안 나왔다고 하는 거면은 내년 되면 어떡하시려고 선거 준비하시느라 더 네. 조례 만드실 시간이 없으실 텐데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고 마지막에 또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은 국민의힘은 뭔가 좀 계속 힘이 빠져 보여요. 시의회에서 뭐 말도 네. 별로 없으시고 이게 뭐 원광수장을 확실히 도와준 서포트하는 건지 견제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근데 뭐 다음 주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또 깨알같이 네네. 또 체육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살려내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점을 앞으로 저희가 또 꼬집어봐야 할 것 같고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내일은 올해 마지막 에피소드죠. 어김없이 원주시 10대 뉴스 결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게 참 뭐랄까요? 그 연말에 너무 큰 이슈가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이슈를 앞에 삼켜버린 있었던 느낌. 이슈가 네. 기억이 안 날 정도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시는 시간 여러분들도 네네. 이게 올해 있었던 일이었나?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12월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함께 아니 살펴보자고요. 불과 11월에 있었던 일도 되게 오래돼 보여요. 그러니까요. 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우리 호정이와 함께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뭐 인제 10대 뉴스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강원도 10대 뉴스도 겸사겸사 내일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올해 원주시 10대 뉴스 함께 꼽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언제나 그렇듯 원주 않는 척에선 여러분의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은 후기, 원주에서 살면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 요즘 고민 등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주제와 분량 상관없이 마음껏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보내주실 구글 폼 링크는 영상 설명, 댓글, 저희 SNS에 달아놓겠습니다. 원주한 척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저희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는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고요. 에피소드 설명, 댓글, SNS에 관련 사항 안내 놓겠습니다. 후원하고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원전은 척은 유튜브, 스포티파이,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플로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취향과 여건에 맞는 플랫폼에서 들으시고요. 매일매일 강원도와 원주 이야기를 올리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계정도 운영 중입니다.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146회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존재 조국인이었습니다. 모두 안녕. 안녕.